반갑습니다. 오늘은 3월 모의평가죠. 지난주에 쳤던 그거 한번 풀이 한번 해봅시다. 1번. 1번은 이제 늘 나오는 패턴이죠. 암모니아 이용하고 그 다음에 마세트산 이야기, 그 다음에 보니까 세 번째 보기는 발열, 흡열 요거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단 기본적으로 공기 중에서 N2의 경우에 단백질 합성에 꼭 필요한 질소를 가지고 있지만 뭐 할 수 없다? 이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N2를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바꿔놓은 게 암모니아나 질산이온 같은 거죠. 그래서 이 암모니아를 대량 생산해서 뭐 했다? 식량 문제 해결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아세트산은 어떻게 만들어지죠? 에탄올입니까? 에탄올이 산화돼서 만들어지는 거고 산성을 띠고 뭐 전해지다. 그 정도 알 수 있고요. 카복실산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 정도가 특징이 되겠죠. 그 다음에 산화칼슘은 여기서 핵심은 뭡니까? 이 물과 반응해서 음식물을 데울 수 있다. 그러면 주변 온도를 높여준다는 얘기니까 산화칼슘과 물이 반응하면은 뭐 한다? 열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발열 반응이다. 이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기억. 기억의 수용액은 산성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암모니아 같은 경우에 NH3고요. 물에 잘 녹는 기체죠. 암모니아가 물에 녹았다. 그럼 뭐가 만들어지죠? 우리 잘 알고 있는 암모니아 수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는데 그것은 바로 OH-를 내어놓기 때문에 뭐다? 염기성이다 하는 게 맞습니다. 기억 틀렸고요. 니은의 경우에 탄소와 수소를 주축으로 하고 다른 원소가 포함된 걸 뭐라고 합니까? 탄소화합물이다. 맞는 얘기죠. 디귿과 그러니까 산화칼슘입니까? 물과의 반응은 음식물을 데울 수 있을 만큼 열을 발생시키니까 무슨 반응이다? 발열 반응이다 해서 답은 니은 디귿 4번이 되는 겁니다. 2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기 음성도는 C가 B보다 크다라는 조건이 주어졌고요. AB2는 이온결합, CB2는 공유결합. 그러면 지금 보니까 혼자 있는 A가 금속 이온이 될 거고요. B는 비금속이 만들어진 음이온이 되겠죠. 자, 항상 강조하는 부분이 금속의 경우에는 이온될 때 항상 껍질수 하나 감소한다 이렇게 배웠으니까 A는 원래 몇 주기였다? 원래는 3주기였다. 그런데 이온되면서 2주기가 된 거고요. 2개 잃었으니까 원래 몇 족이었다? A는 3주기 2족이었다. 이렇게 결론 낼 수 있고요. B의 경우에는 비금속은 이온될 때 껍질수 변하지 않으니까 원래 껍질이 3개다. 그럼 B는 몇 주기였다? 원래부터 3주기였다. 전자를 1개 얻었으니까 몇 족이다? 17족으로 판단할 수 있다. 중간에 있는 게 C고 옆에 있는 게 B인데 항상 공유결합은 반만 짓거다. 뭐가 반만 짓거다? 공유결합을 형성한 공유전자쌍 중에서 2개 공유했으면 1개만 본인 거. 만약에 이중결합이라면 절반인 2개가 본인 거가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C의 경우에는 보니까 껍질은 2개가 보이고요. 1개만 본인 걸 하면 1개. 그 다음 비공유는 원래 본인 거니까 총 전자수가 몇 개가 되는 겁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가 되니까 뭐다? C는 원래 2주기였고 몇 쪽이다? 16쪽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게 되겠죠. 기억. A와 B는 같은 주기다. 금속은 이온될 때 껍질수 감소하는 걸 알고 있느냐? 그걸 묻는 거기 때문에 3주기, B도 3주기, 같은 주기다. 맞는 말. 자, AC의 경우에 전기 전도성이 있냐 묻는 건 이온결합이냐, 공유결합이냐, 금속결합이냐를 판단해야 하는데 A 같은 경우는 금속 양이온이죠. C의 경우에는 비금속이죠. 그러면 이 AC는 무슨 결합이 됩니까? 바로 이온결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온결합이라면 뭘 봐야 됩니까? 괄로에 리퀴드라고 적혀 있느냐 아니면 솔리드라고 적혀 있느냐를 잘 봐야 하는데 고체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전기 전도성이 없다. 고체일 땐 이온이 이동할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디귿. CB2에서 C는 부분적인 음전환을 띠고 있느냐 전자를 자기 쪽으로 끌어오느냐 전기 음성도가 크냐 그거 묻고 있는 거 아닙니까? C가 B보다 전기 음성도가 크다고 했으니까 이거는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럼 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3번 문제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70도씨 밀폐된 진공용기에 항상 이런 문제 나오면요. 뭐가 반응물이고 정반응 기준으로 누가 생성물인지를 봐야 하는데 보니까 CO2에 해당하는 솔리드입니까? 고체 CO2가 반응물이고요. 그러면 정반응 기준으로 생성물은 뭐가 되는 겁니까? CO2 기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고체가 기체되는 걸 뭐라고 불러주죠? 바로 승화한다 이렇게 불러주는 겁니다. 그리고 동적 평형을 이루고 있다라는 말 자체 안에 뭐가 숨어 있는 거죠? 이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상태 변화는 기본적으로 가역 반응이죠. 자, 보면 문제에서 ET일 때 동적 평형에 도달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ET일 때부터 이 CO2 생성물의 양이겠죠? 항상 뭐 한다?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 그리고 자, 동적 평형이 도달하기 전인 T초 때는 뭐가 더 빠르다? 반응을 기준했을 때 정반응 속도가 뭐보다 더 빠르다? 바로 역반응 속도보다는 빠른 상태다. 그러면 솔리드가 기체되는 속도가 기체가 솔리드 되는 속도보다 뭐 하고 있으니까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다? T초 때는 반응물에 해당하는 CO2 솔리드입니까? 요 양은 자꾸 줄어들고 있다. 왜? 기체로 바뀌니까. 반면에 CO2 뭐야? 기체양입니까? 요 양은 뭐 하고 있다? 자꾸 증가해 가고 있다. 그러다가 ET가 되면 CO2양, 기체양 일정, 솔리드양 일정, 모든 게 일정해지는 겁니다. 기억. CO2 고체가 기체되는 반응은 가역 반응이다. 가역 반응이어야만 뭐 할 수 있죠? 동적 평형이란 말 자체를 성립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 A하고 B를 비교하라고 했는데 자, T초 때 뭐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T초에서 이 T초에 도달할 때까지 솔리드 양은 계속 줄어들고 기체 양은 계속 늘어난다. 그러니까 기체 양을 묻고 있으니까 A보다는 B가 뭐 해야 한다? 더 많아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러니까 A가 B보다 작다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틀렸습니다. 그리고 3T일 때를 물었는데 사실 2T 이후가 되면은 정반응 속도와 역반응 속도가 동일하죠? 지금 이게 무슨 속도입니까? 이게 정반응 속도죠. 분모가 역반응 속도입니다. 결국은 동일하기 때문에 이 값은 얼마가 돼야 된다? 1이 돼야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럼 답은 뭡니까? 1번 기억만 맞는 말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한번 봅시다. 문제에서 수소와 이주기 원소 X, Y 이런 건 중요하죠? 몇 주기인지 알아야 하고요. 또 중요한 조건은 뭘 만족한다? 옥텟 규칙을 만족하고 있다. 18족 원소와 동일한 전자 배치를 하고 있다. 그러면 지금 X의 경우에 결합을 이미 2개 했죠? 그런데 옥텟을 만족해야 되니까 빨리 여기다가 이렇게 비공유 전상을 표시를 해줘야 되죠. 그리고 문제에서 2주기라고 했으니까 X가 산소이다. 또는 2주기 16족이다는 판단할 수가 있죠. 마찬가지 Y의 경우에는 결합을 이미 4개 다 했습니다. 그럼 이미 옥텟을 만족하고 있죠? 2주기 중에서 결합을 4개 만족하는 건 누구이다? 2주기 14족 탄소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역시나 여기도 비공유선을 표시해 주면 되죠. 자,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가와 나에는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무극성 공유결합이라는 건 두 원자가 결합을 했을 때 전자를 잡아당기는 힘이 똑같기 때문에 이 전자의 밸런스가 완벽히 유지되고 있는 상태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어떤 원소, 동일한 원소가 결합을 하면 무극성 공유를 하죠. 그런데 여기 보면 X와 X가 무극성 공유 결합이죠. 왜냐하면 같은 X이기 때문에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Y와 Y가 결합을 하면 동일한 원소가 결합을 해서 전기 음성도 차이가 없기 때문에 무극성 공유 결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니은 비공유 전자쌍 수입니까? 표시해놨죠? 하나, 둘, 셋, 4개가 있다. 가는 4개가 있다. 나는 몇 개 있습니까? 여기 2개 있습니까? 그럼 2개가 있다. 그러니까 몇 배이다? 가가 나의 2배이다. 맞는 말. 됐죠? 자, 디귿에서 분자 모양을 묻고 있는데 선생님이 분자 모양은 뭐로 가라? 공유가 몇 개 있느냐? 비공유가 몇 개 있느냐? X를 중심으로 공유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비공유가 몇 개 있다? 2개 있다. 그렇다면 무슨 구조가 된다? 바로 구분 구조가 된다. 그러니까 직선형이 되는 건 틀린 말입니다. 직선형이 되려면 비공유 전자쌍이 없어야 가능한 거죠. 됐죠? 그럼 답 뭡니까? 기억 니은이니까 3번이 이 문제 답이 되는 겁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전형적인 산화 환원 반응 문제에서 전자의 이동을 주어졌고 산화수 증가와 감소를 따져주고 그러면 산화수 증가량과 감소량이 동일하다는 걸 활용해봐라 이런 문제죠. 산소의 산화수는 기본적으로 특별한 경우라 하면
플로린과 결합하는 그런 특별한 경우 말고는 마이너스 2. 그러면 두 개니까 마이너스 4니까 망가니즈는 플러스 4. 1가 음이온 마이너스 1, 1가 양이온 플러스 1. n가니까 그냥 n 플러스로 두겠습니다. 그리고 i는 0이 됐죠. 플러스 1, 마이너스 2. 그럼 보면 i의 경우에 원래 마이너스 1인데 얼마가 됐습니까? 0이 됐거든요. 그럼 1이 증가했고요. 그게 몇 개 반응했으니까 총 2개 반응했으니까 총 증가량은 플러스 2가 됩니다. 그러면은 망가니즈가 지금 1개 반응했다고 주어졌는데 그랬을 때 자, 망가니즈의 경우에는 4에서 n이 됐고요. 이 값 자체가 얼마 감소해야 됩니까? 플러스 2와 밸런스를 맞춰야 하니까 이 값 자체가 마이너스 2를 만족해야만 산화수 증가량과 감소량이 동일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4에서 2 감소했으니까 n은 얼마가 돼야 한다? 바로 2가 돼야 한다. 금속의 산화수는 전하량과 동일하기 때문에 n 값은 얼마가 된다? 바로 2가 된다. 보기 한번 봅시다. 기억. i의 산화수는 감소한다. 마이너스 1에서 0으로 뭐한다? 증가한다. 말 바꾸면 산화되었다. 또 말 바꾸면 환원제로 이용되었다. 니은 n은 3가가 아니고 몇 가가 돼야 되죠? 2가가 돼야 된다. 틀렸다. 고칩시다. 2. 그리고 mn의 경우에 4에서 2 감소해서 2가 됐기 때문에 뭐 한 겁니까? 산화수 감소. 전자를 얻은 꼴이 되는 거죠. 그러면 본인은 뭐 되었다? 전자 얻었으니까 환원되었다. 내가 환원, 남을 산화시킨다. 무슨 제이다? 산화제이다. 요거 맞는 말이 되는 거지. 그럼 답 뭡니까? 2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6번 보겠습니다. 자, 가는 뭐 탄산, 수소, 나트륨하고 산의 반응이고요. 물론 우리는 뭐 요거 두 개가 반응하면은 CO2 기체 발생한다는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자, 기억을 찾아야 하는데 Na 한 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C 한 개, 여기도 C 한 개 보입니다. 근데 여기는 Cl 한 개 보이는데 보니까 여기 H가 하나, 두 개나 있는데 우배는 보이지 않고요. 산소도 3개 있는데 2개밖에 없어요. 그럼 남는 건 H 2개랑 산소 하나가 안 보이니까 기억은 물이다. 똑같은 기억이니까 물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반응 계수와 맞춰봅시다. 보니까 중화 반응 같은데 요거 몇 가 염기? 2가 염기. 요거 몇 가산? 1가산. 그러니까 몇 개 반응? 2개 반응. 그래서 Cl 2개랑 Mg 2가 양이온 만나서 MgCl2. 여기 OH 2개, 여기 H 2개. 그러면 물이 몇 개 생겨야 됩니까? 2개 생겨야 되니까 B도 2가 됩니다. 기억은 물이다. 맞는 말. 그 다음에 A하고 B는 둘 다 2니까 같다. 맞는 말. 자, 디귿. 가에서 HCl 1몰과 반응하는 NaHCO3의 질량을 묻고 있거든요. HCl 1대 비율이 NaHCO3 1이니까 HCl이 1몰 반응하면 NaHCO3도 1몰 반응하죠? 그리고 1몰의 질량이 몇 그램? 84g이니까 이렇게 하시면 분자가 해결이 되죠. 됐죠? 분모 갈까요? HCl이 1몰 반응하면 2대 1이기 때문에 절반. 그러니까 MgOH2는 몇 몰 반응해야 한다? 2분의 1몰 반응해야 한다. 그리고 질량을 물었으니까 곱하기 얼마? 58이 된다. 이것보다 이게 큰데 이거는 딱 비율이 1대 2가 나오니까는 무조건 2보다 뭐 해야 된다? 커야 된다. 이건 뭐 계산하고 할 문제는 아닌 거죠. 그죠? 확실히 2보다 클 수밖에 없다. 답은 기억, 니은, 디귿이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거죠. 자, 7번 문제 한번 봅시다. 2, 3주기 바닥 상태다. 그러면 2, 3주기니까 원자 번호가 몇 번부터? 3번부터 아르고닌 18번까지. 그러니까 전자수는 최대 18, 최소 3이 되는 거죠. 자, 이제 XYZ를 찾아야 하는데 보니까 이게 지금 S분의 P는 1이니까 이건 뭐 셋 너무 많죠? 근데 요건 잘 생각해 보면요. 4개고 5개면 총 전자수가 9개거든요. 가능하고요. 뭐 조금 확대해서 보면은 비율이니까 8개, 10개도 사실 가능하죠. 그러면 총 18개니까 가능하죠. 그러면 4분의 5 아니면 8분의 10입니다. 가봅시다. Y. 만약에 4분의 5라면은 이렇게 바뀌겠죠. Y가 특정할 수 있죠. 만약에 8분의 10이면은 사실 해볼 필요가 없는 게 이 8이면은 1s2, 2s2, 3s2, 4s2까지 전자가 채워져야 하는데 그러면
2P와 3P에 기본적으로 전자가 12개는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성립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Y를 특정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2P5는 전자가 하나, 둘, 셋, 넷, 5개의 방식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홀 전자가 1개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A-1이 얼마이다? 1이다. 따라서 A는 얼마가 되는 겁니까? 2고, 그럼 요 값은 2고, 이 값은 3이 되는 거죠. 그럼 3이 되는 건 사실은 2, 3주기에서 딱 정해져 있잖아요. 누구 아니면 누구입니까? 질소 아니면 인입니다. 질소라면은 1s2, 2s2, 2p3가 될 텐데 4개, 3개니까 4분의 3이 돼야 됩니다. 안 됩니다. 질소 아니면 인으로 가면 됩니다. 3s2, 3p3 맞겠지만 확인. 2, 2, 2, 6개 6, 3개, 9개 6분의 9, 3, 2, 6, 3, 3, 9 맞아 들어가죠. 남은 건 누구밖에 없습니까? X밖에 없습니까? 자, 우리가 이미 홀 전자가 2개라는 걸 아니까 찾아가 봅시다. 1s2, 2s2 자, 2p2가 되면은 2개, 4개 분의 2개니까 1이 안 나오죠? 그러면 2p4로 가면은 4개, 4개니까 1 나오죠? 홀 전자 몇 개입니까? 2개죠. 그러면 X도 우리가 뭐 할 수 있는 겁니까? 특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기억 A는 2다 이미 찾아놨고요. 원자과 전자수는 X는 몇 개입니까? 6개. 그 다음에 Z는 몇 개입니까? 5개. 그럼 6이 5보다 크니까 니은도 맞는 말. 디귿.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수는 다른 건 별거 없고요. 자, S 오비탈의 경우에는 그냥 네모 한 칸으로 이루어져 있으니까 이렇게 채워져 있을 거거든요. 한 칸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한 칸, 한 칸. 근데 P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세 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비탈 수가 3개가 되는 겁니다. 다시 또 한 개. 3P3면 3칸을 다 사용했죠? 그러니까 다시 3칸 하면은 얼마입니까? 9칸을 쓴 게 되니까 오비탈 수가 9개가 되는 겁니다. Y는 어떻습니까? 한 칸. 여기도 한 칸. 2P5면 3칸을 다 썼죠? 3칸 하면은 총 5개를 이용했다. 그럼 누가 크다? Z가 Y보다 크다 하면 답은 뭐가 됩니까? 5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됐죠? (8번) 문제 보겠습니다. 보니까 C 2개, H 3개, A개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보니까 C나 H는 동위원소가 따로 존재하지 않는가 봐요. 그러면 그냥 C 2개, H 3개에 뭐가 붙어 있는 형태다? 결국 A가 이제 몇 개인지 모르겠지만 붙어 있는 형태가 되죠. 근데 보니까 종류가 원자의 종류는 2가지라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분자량의 종류는 몇 가지라고 되어 있습니까? 4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 가지수를 가지고 뭐 해봐라? 찾아봐라. 그럼 만약에 요 값이 2였다면 C2H3에 요거 한 개, 요거 한 개 해봐요? 2가지밖에 안 나오죠. 근데 분자량이 4가지니까 안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이 A가 만약에 3개가 있다면 M짜리 하나에 뭡니까? 그러니까 지금 M하고 M 플러스 2가 이렇게 있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 A를 3개 선택할 때 요거 1개 선택하고 2개 선택하는 방법이 있고요. 요걸 2개 선택하고 요걸 1개 선택하는 방법이 있겠죠. 또 M짜리를 3개 선택해서 붙이는 방법과 M 플러스 2짜리를 3개 선택하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면은 자, 요거 1개 선택하고 요거 2개 선택하는 거 한 가지. 이거 2개 선택하고 이거 1개 선택하는 거 한 가지. 요것만 3개 선택하는 거 한 가지. M 플러스 2만 3개 선택하는 게 어떻게 됩니까? 또 한 가지가 되겠죠. 조금 더 들어가면 자, 요거 1개, 요거 2개 선택을 하면 M 더하기 2M 플러스 4가 되니까 3M 플러스 4짜리인 분자량이 만들어지겠죠. M짜리 2개에 M 플러스 2짜리 1개면 M이 2개면 2M 더하기 M 플러스 2니까 3M 플러스 2가 나올 수 있죠. 그리고 M만 3개를 선택하면 총 분자량이 3M이 나올 수 있고요. 이걸 3개 선택하면 3M 플러스 6이 나올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아까 C2H3에다가 요거 더한 거, 요거 더한 거, 요거 총 몇 가지 나오는 겁니까? 서로 다른 게 4가지 나오니까 여기 4가지 나오게 되겠죠. 아마 이 3M 플러스 6하고 C 2개, H 3개의 질량을 다 합한 게 아마도 X 플러스 6이 될 겁니다. 제일 크니까. 제일 작은 게 누굽니까? 요거 아닙니까? 그럼 아마 C 2개와 H 3개의 분자량에다가 3M을 더한 것이 얼마가 될 것이다? X가 될 것이라는 걸 캐치할 수가 있죠.
근데 재밌는 건, 자, 우리가 3M짜리가 만들어지려면 이것만 3개 선택해야 되고요. C2H3에 3M 플러스 6을 더해진 게 만들어지려면 M 플러스 2짜리만 3개 선택해야 하는데 그 비율이 어떻습니까? 똑같죠. 그러면 내가 무작위로 자연계에서 하나를 딱 선택해서 또 선택하고 선택할 확률이 내가 M짜리를 선택할 확률과 M 플러스 2짜리를 선택할 확률이 동일하다는 이야기니까 자연계의 이 두 개의 동위원소의 존재 비율은 몇 대 몇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까? 1대 1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동위원소의 평균 원자량은 추론이 중요하다. M짜리가 1개 있고 M 플러스 2짜리가 1개, 50% 있으니까 아마도 평균 원자량은 얼마가 될 것이다? M 플러스 1이 될 것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됩니까? 기억. 중성자 수가 누가 많겠습니까? 원자량 큰 게 많지 않겠습니까? M짜리가 M 플러스 2보다 크다. 틀렸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M이 더 큰 값이 돼야 되는데 안 되잖아요. 그리고 A는 아까 몇 개 붙었다고 했죠? 3개 붙었다고 했으니까 맞는 말이고요. 막 계산하지 않아도 1대1로 존재하니까 얘들 둘의 평균값 M 플러스 1이 뭐가 된다? 평균 원자량이 된다는 것도 알 수가 있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은 답은 뭐가 되는 거죠? 4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9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건이 이제 제2이온에너지가 주어졌고요. 이제는 제1이온에너지가 너무 쉽게 나오니까 자꾸 제2, 제3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내는 거고요. 이온화 에너지에서 두 가지가 중요하죠. 예외에 걸리는가, 걸리지 않는가. 두 번째는 껍질 수가 바뀔 때 이온 에너지가 확 증가한다. 그 내용이 중요한데 이런 거 풀 때 그냥 막 풀지 말고 주기율 표상에서 위치를 좀 잡아주면 좋습니다. 칼슘과 칼슘은요 4주기에서 1족, 2족입니다. 그리고 CL의 경우에는 그 위에 3주기에 뭐가 되는 겁니까? 17족이 되니까 이렇게 주기율표에서 위치를 좀 잡아두고 문제를 풀면 용이하게 풀 수 있습니다. 왼쪽 금속, 오른쪽 비금속 이런 식으로요. 그 다음에 3주기, 4주기, 껍질 3개, 4개 확연히 보이죠? 근데 보니까 제2이온화 에너지라고 했거든요. 기본적으로 제2이온화 에너지는 CL의 경우엔 전자 1개를 잃고 1개 더 잃어버리는 거고요. 칼슘의 경우에는 1개를 잃고 여기죠. 1개를 잃고 또 1개 잃어버리는 거니까 일단 고민 없이 누가 제일 커야 됩니까? 제2이온화 에너지는 칼륨이 제일 커야 됩니다. 칼륨이 누가 됩니까? Z가 되겠죠. 왜냐하면 CL보다 원자번호는 큰데 제2이온화 에너지로 하게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껍질에서 전자 잃어버리게 되니까. 반면에 CL은 제2이온 에너지가 역시나 세 번째 껍질에서 잃어버리는데 칼슘은 제2이온 에너지도 네 번째 껍질이죠. 그러니까 칼슘이 제일 작죠. 제일 작은 값이 누가 되는 겁니까? 바로 칼슘이 되고 나머지 CL이 뭐가 된다? Y가 된다. 이거 정하는 게 일단 이 문제의 90%죠. 기억. Y는 CL이다. 오케이. 맞는 말이다. 제2분의 제3이 가장 크려면요. 이걸 보기 전에 이거분의 이게 가장 크다는 건 어쨌든 제3이온 에너지가 특출나게 커져야 다른 거에 비해서 이 값이 클 거 아닙니까? 그럼 빨리 누가 2족인지를 보는 센스가 있어야 되죠. 왜냐하면 2족의 경우에는 2개 잃고 세 번째 갑자기 증가하거든요. 누가 2족입니까? 칼슘이 2족이니까 이 세 개 중에는 무조건 요 2분의 3 값은 누가 커야 한다? 칼슘이 커야 한다. 따라서 X가 가장 크다. 맞는 말이죠. 이걸 가지고 뭐 X, Y, Z를 비교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빨리 보고 누가 2족인지를 찾아야겠죠. 디귿. 원자과 전자가 느끼는 유효액자나 Z하고 X니까 이건 기본적으로 뭡니까? 같은 주기를 묻고 있는 거죠.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유효액자가 크죠. 왜냐하면 원자 번호가 커서 전자를 세게 잡아당기니까. 그럼 누가 크다? X가 크다 해서 답은 뭡니까? 기억, 니은 3번이 답이 되는 겁니다. 자, 10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원소 XYZ로 이루어져 있다. 근데 그 XYZ를 알려줬죠? 탄소와 산소와 누구다? 플루린이다. 그리고 표를 딱 보니까 중심 원자가 주어져 있거든요. 근데 알다시피 플루린은 결합을 한 개밖에 못하기 때문에 중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중심이 될 수 있는 건 탄소랑 산소밖에 없죠. 보니까 중심이 되는 건 X랑 Z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탄소하고 산소가 X와 Z가 돼야 하고 나머지 Y가 플루린 돼야 되는 겁니다. 됩니까?
그러면은 Y는 뭘로 특정할 수 있다? 플로리드로 특정할 수 있다. 그럼 이제 우리 가나다를 찾아봐야 되는데 가의 경우, 나의 경우 다라 한번 찾아봅시다. 일단 나부터 합시다. 탄소랑 산소로만 이루어졌죠. 구성원자가 3개죠. 뭡니까? 나의 경우에 바로 CO2가 되겠죠. 그 다음에 X랑 F랑 결합했으면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CF4 아니면 OF2. 구성원자가 몇 개 아니면 5개 아니면 3개. 3개라고 되어 있죠. 그럼 누구겠습니까? 3개라고 되어 있으니 OF2가 돼야 되겠죠. OF2. 그러면 가는 뭐가 됩니까? OF2가 된다. OF2. 그 다음에 다는 탄소도 있고 산소도 있고 플로린도 있죠. 그럼 어떤 결합하면 됩니까? C에 산소가 이중결합하고 F가 양옆에 붙어있는 이런 구조의 결합을 할 수밖에 없죠. 구성원자는 4개 맞잖아요. 마지막 Y랑 뭡니까? Z입니까? 아까 X가 산소였으니까 Z는 누가 됩니까? 탄소가 되거든요. 그러면 하나밖에 없죠. C랑 F는 CF4 구성원자 5개. 그러면 지금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뭡니까? 공유분의 비공유를 찾으라고 했거든요. OF2 공유 둘. 비공유는 F 6개, 산소가 2개, 8개. 4. 그럼 4개 찾아봅시다. 여기로 가면 되죠. 여기로 가면 되네. 가. 나는 이중결합 2개니까 4. 산소에 2개, 비공유 수가 4개 하면 얼마입니까? 1. 그럼 CO2가 1로 가면 되죠. 이렇게. 다는 공유가 몇 개입니까? 4개. 비공유는 3개, 여기 2개, 8개. 해서 얼마? 2. 그럼 2로 다가가면 되죠. 라는 공유가 4개 아닙니까? 그리고 F에 3개씩 4개, 12개 하면 얼마? 3 해서 이게 뭐가 됩니까? CF4가 되니까 이렇게 딱 접어 올리면 요거 2개가 뭐 하게 되겠죠? 마주보가 되겠죠. 그러면 요걸 CF4라고 적는 것보다 뭐라고 적는 게 맞아? 라라고 적는 게 맞으니까 가와 라 해서 몇 번? 2번이 이 문제의 답이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10번까지 풀이를 일단 하고요. 11번보다 조금 쉬었다가 풀이 이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